사실 카메라를 켜긴 켰는데 이걸 올리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지유입니다. 오늘은 제가 퇴사 후 한 달쯤 됐을 때 가장 크게 느꼈던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퇴사라는 건 굉장히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특히 나의 길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목적이라면 더 그렇고요. 이런 경우에는 내가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퇴사하지 않는 이상 더더욱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도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어느 정도 계획하에 퇴사를 마음먹긴 했지만 그때 정말 용기란 용기를 다 끌어모아서 제가 퇴사를 입 밖에 꺼냈거든요. 그때는 막 내가 진짜 퇴사를 하는구나 설레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미묘한 감정들로 굉장히 들떴었어요. 근데 퇴사하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딱 떴는데 이게 세상이 너무 고요한 거예요. 너무 고요하다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퇴사를 하기까진 되게 드라마틱했거든요. 앞으로 또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까 기대감도 들었고요. 근데 실제로 퇴사를 한 후에 맞이한 하루는 정말 너무나도 고요한 일상이었어요. 뭐부터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퇴사 후에 제가 엄청난 드라마틱한 일을 짠 하고 기대한 건 아니지만 너무 조용한 하루가 저를 맞이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좀 불안감이 들더라고요. 내가 뭔가 특별한 일을 만들지 않으면 의미 없는 하루를 보내면서 시간이 훅 지나가 버릴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불안감이 탁 들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회사를 다녔을 땐 언제 일어나야 되는지, 언제 자야 되는지, 언제 밥을 먹어야 되는지, 회사를 가서도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다 주어지고요. 회사에서는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 속에서 적어도 내가 언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큰 틀이라도 나름 다 세분화돼서 짜여져 있기도 하고 주어지기도 하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써야겠다라는 고민을 따로 할 필요가 없는데 회사를 그만두니까 누가 저한테 일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일을 시키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회사를 다녔을 땐 시간이 없어서 나 시간만 있으면 내가 그동안 시간 부족해서 만족스럽게 못했던 것들 다 해볼 텐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회사를 그만두니까 하루가 통으로 저한테 주어지잖아요. 누가 뭘 하라고 시키거나 하지도 않고 사실 아무것도 안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고 뭐라고 할 일이 없어요. 제가 이 귀한 시간 동안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방향의 에너지를 쏟아서 이 금쪽 같은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지 막막하더라고요. 막 성공한 사람들 자기계발서나 잘 나가는 사업가들 보면 하루 계획을 먼저 세우고 시작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일단 해야 될 거랑 하고 싶은 게 뭔지 다 써보고 우선순위를 추려서 계획을 짜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또 어느 순간 다시 플래너를 이렇게 방치해두고 하루 계획 짜는 게 흐지부지 됐어요. 퇴사를 준비하고 고민하면서 제가 잘 맞다고 이대로 가면 되겠다고 생각했던 좋아하고 잘하는 일에 대한 수익화 방향성이랑 나다운 삶이라는 인생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거든요. 제가 고민이 많아서 계속 하면서도 너가 좋아하는 게 이게 맞아? 하면서 수시로 질문하는 편인데요. 나다운 삶을 찾고 내가 원하는 흐름을 타면서 살아보고자 퇴사를 하게 되니까 더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스스로 질문이랑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진짜 이렇게 흘러가는 게 맞는지 방향성이 모호해지고 주저하고 안 하게 되더라고요.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일을 안 하게 되면 일이 밀리거나 상사한테 질책도 받고 기업에 피해도 가고 근데 스스로 계획한 거에 대해서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저 자신 외에는 정말 아무도 재촉하거나 뭐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강제성이 있는 것들이 전혀 아니거든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 제가 생각한 목표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거고 제 인생이 그대로 꼬여가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당장 직장 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진짜 어쩌라는. 그러니까 오로지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는 제 의지에 달려 있으니까 이 의지를 갖는 거랑 의지가 있어도 제가 원하는 방향이 뭔지 정확히 알고 거기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의지를 가지고 내 생각대로 시간을 운용하는 거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다행히 지금은 많이 좋아졌고 힘든 시간 덕분에 그 속에서 목표도 조금 더 선명해졌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느낀 건 와, 나 진짜 편식을 너무 했구나 싶었어요. 퇴사만 하면 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난 정말 아이디어가 넘쳐난다. 이 회사에 갇혀있기는 너무 아까운 사람이야. 난 퇴사하고 나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야지 하면서 막 아이디어가 이렇게 넘쳐났었어요. 이렇게 시간방진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퇴사를 하고 제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니까 귀찮더라고요. 이게 생각을 하는 건 참 쉬워요. 진짜 사실 쉽죠.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끄집어내서 구체화하고 이걸 실제로 해내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그냥 생각만 하는 거랑 실제로 이제 하려니까 뭐부터 해야 되는지도 사실 모르겠고 알아봐야 할 것들이랑 익숙하지 않은 것들처럼 생각보다 귀찮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좋아하는 일을 해도 그 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좋아하는 걸 하고 목표로 한 걸음씩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귀찮은 것들도 같이 좀 감안해서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저도 모르게 은근하게 외면했던 것 같아요. 그러는 과정에서 생각은 많아지고 고민은 커져서 머릿속은 복잡하고 마음은 편하지가 않아. 근데 계속 인풋만 넣어. 내가 삶의 방향성을 고민하고 그걸 발견해 나가면서 경험하고 성장한다는 것들도 사실 그걸 밖으로 끄집어내야 되는데 내가 안에서만 맴돌게 됐던 부분인 거죠. 난 게으르지도 않고 사실 회사 다니는 것보다 많은 시간을 컴퓨터에 앉아 있으면서 뭔가 하루를 꽉 채워서 계속 바쁘게는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뭔가 딱히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자아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되게 답답하고 미치겠더라고요. 이게 진짜 먹는 걸 편식했다는 게 아니고 막연하더라도 나다운 삶이라는 목표를 이뤄 나가기 위한 과정에서 은근하게 내가 편안하다고 생각했던 것만 골라서 해왔다는 말이죠. 이런 마음에서 방향성이 혼란스럽기도 하고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해서 그래서 이런 한심한 내 자신을 적나라하게 마주하니까 자신감하고 자존감이 바닥을 쳤었어요. 아, 정말 나는 이렇게 생각만 뭔가 그럴듯하게 하고 해내지는 못하는 아이인가 하고 자신감이 좀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내 자신을 싫어하고 자책해봤자 저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건 알지만 마음이랑 생각이 그런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더라고요. 사람은 크건 작건 누구나 다들 괜찮다가도 한 번씩 무너지는 순간이 오잖아요. 애써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다가도 그게 어느 순간 컨트롤이 스스로 되지 않거나 순순히 뜻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좌절하고 마음이 혼란스럽고 무너져 내릴 때가 퇴사하고 나서 힘든 순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 우울감과 두려움이 올라오는 이유를 생각을 좀 해봤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무의식적인 편식 습관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몸과 마음이 힘들 당시에는 그 이유를 정확히 파악할 만큼 마음 성장이 되지 못한 상태였어요. 마음이 약하니까 막 자꾸 안 좋은 생각들이 쌓이고 쌓이는 느낌? 그래서 지금 하던 거 괴로워하고 있는 거 다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일단 다 내려놓고 휴식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스스로 판단을 내려서 하루는 무작정 쉬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것들 덕분에 마음이 치유가 되면서 좋은 마음으로 생각 변화가 일어나게 됐고요.
그리고는 너무 급하게 내 자신을 다그치거나 미워하지 말고 천천히 차근차근 방향성을 고민해보고 목표를 정해서 구체화해 나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제가 회사를 그만둔 건 단기적으로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만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바라는 삶을 살고 싶어서 회사를 그만둔 거니까 일단 너무 조급하게 생각을 하지 말자. 길게 보자. 길게 보자. 이렇게 주문을 많이 걸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내가 너무 섣부르게 결정을 내린 거 아닐까? 회사 생활이라는 게 원래 거지 같고 뭐 같은 거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알고 견디면서 살아가는 거라고 하는데, 그게 인생이라고 하는데, 나는 사람들이 다 견디고 살아가는 그걸 못 견디고 뛰쳐나와 버린 건 아닐까? 그냥 도망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더라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퇴사라는 단어를 밖에 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까요? 다녀야 하나 어쩌나 정말 수많은 생각들을 다 하면서 결정을 내리는 게 퇴사잖아요. 그렇게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린 데는 본인만의 충분한 이유가 있었으니까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회사를 그만둔 걸 후회하나 후회하지 않나 이걸 생각해 보려면 자기한테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만약에 회사를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돌아가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제 대답은 아니? 였어요. 왜냐면 제가 회사를 다녔을 때 행복하지 않았던 이유들이 충분히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들이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왜?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고 하잖아요. 절은 안 바뀌어요. 여러분, 중이 바뀌거나 떠나야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백수 생활. 진짜 이거 스트레스 엄청 받는구나. 이 백수 생활이라는 게 감정 기복이 정말 심해요. 하루는 막 불안했다가, 하루는 막 기대감이 넘쳐났다가, 하루는 확 또 내 자신이 싫다가,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 기분이 막 다른 거예요. 근데 이 감정 기복이 내가 하루를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생기더라고요. 내 하루를 잘 보내면 그 다음날은 또 기분이 좋고, 막 희망차. 반대로 내가 내 하루를 잘 보내지 못했어. 내가 생각한 만큼의 반도 못하거나 뭔가 좀 방향성을 잃고 잠깐 방황했어. 그럼 또 그 다음날에는 절망 속에서 헤매고 자책을 하는 거예요. 아, 내 미래는 없어, 진짜. 내가 평생 이렇게 살다가 죽을지도 몰라. 막 이러면서. 왜냐면 회사를 다닐 때는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식으로 흘러가겠구나라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일이 없는 상태니까 제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어떤 걸 준비하고 공부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살아갈지가 막 휙휙 바뀌잖아요. 헤쳐나가야 하는 것도 책임도 온전히 제가 짊어져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쌓여가는 하루하루가 제 미래에 다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우, 그 중압감이 진짜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회사를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만둔 건데 그만두고 나서 이 백수 생활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게 너무 아이러니하고 멍청하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어떤 일을 하든 다 그 나름대로의 스트레스가 있다고. 그래서 어차피 모든 일에 스트레스가 있다면 나는 어떻게 스트레스를 감당하고 싶은가 생각을 해봤어요. 회사 스트레스를 감당하고 싶은가? 아니면 지금 이 미래를 준비하면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감당을 하고 싶은가? 저는 후자 쪽이었어요. 그 회사 스트레스를 감당할 경우에 얻는 보상이 저한테 그렇게 보상으로 느껴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서 그걸 준비하는 동안에 받는 스트레스를 감당할 경우에는 제가 바라는 미래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잖아요. 그건 저한테 큰 보상일 것 같거든요. 지금 당장 금전적으로 작은 보상이라도 그 가치는 정말 남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스트레스를 감당할 가치가 있는지 자신이 한번 판단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차피 모든 일이 힘들다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힘들어야 억울하지도 않잖아요. 저는 이렇게
5가지를 뼛속까지 느껴가면서 백수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퇴사를 하고 난 후에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마냥 행복하고 순탄하고 아름답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라는 스토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앞으로 갈 길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사실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생각보다 많아요. 내가 바라는 대로 삶이 흘러가거나 내가 마음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를 해둬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퇴사를 꿈을 꾸긴 하지만 실제로 퇴사 후의 생활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잖아요. 근데 저는 현실적으로라는 말을 비관적으로 쓰고 싶진 않아요. 솔직하게 라는 의미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처한 이 현실을 좋아하고 싶거든요. 저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둔 거고요. 당장에는 앞이 보이지 않지만 제 인생의 기반을 다지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니건 아니면 다니지 않으시건 자신의 매일 지금 여기에 만족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분들이면 좋겠어요. 그게 지금 상태로만 머무르면서 안주하고 그런 의미랑은 다른 거예요. 오늘이 안 좋은데 더 좋은 내일을 바라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더라고요. 괜찮고 만족스러운 오늘이 쌓여서 또 더 좋은 내일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나의 하루하루가 이 정도면 좋아, 소중한 시간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시기를 바래요. 저는 지금이 그래서 좋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퇴사 후 우울감을 회복 중에 문득문득 올라오는 두려움이나 우울감들은 회사에서의 그때보다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려움이 있는 상황조차도 어쨌든 제가 원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다시 영상을 찍어야겠다는 생각이에요. 그 두려움에 일단 맞서야겠다. 그리고 편식하지 않아야겠다. 그리고 이런 부족한 저의 모습들도 성장 일지처럼 기록으로 남기고 싶기 때문이에요. 이런 부족한 저의 모습도 제 모습이니까 솔직하게 담아냈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이 영상은 올리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긴 영상이었는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